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입니다. 상한가 랠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의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들은 항상 존재한다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하지만 그래도 보다 높은 확률의 우리가 선택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가 분석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저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항상 시장에서 급등 종목이라든가 시황 부분을 적어도 한 80% 이상의 확률로 맞춰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들 어떻게 해 나가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하나씩 하나씩 짚어보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시장에 대한 전략들 전달해 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삼성전자를 어디서 추가적인 매수를 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바닥을 잡고 올라갈지 상승에 대한 포인트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주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부자들이 기다리는 7월 이 가격 오면 무조건 사 모으세요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삼성전자를 사 모으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 삼성전자의 주가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을 위한 조건 세 가지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실적적인 부분, 뭐 기술적인 부분, 환율 안정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그래서 결론이 나와야겠죠. 실전 매수 전략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인지 타이밍들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첫 번째 삼성전자의 현재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의 주가 상황이죠. 실적은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실제 뭐 삼성전자의 실적이 아마 안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 말 많은데요. 그렇게 안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표현해서는 뭐냐면 뭐 지금 현재 매출액도 꾸준히 늘어갈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그렇게 크게 성장하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성장하는 그림들 계속 나와주고 있고요. 당기순이익도 뭐 나쁘지 않고요, 그죠? 계속해서 매출 실적 성장해 가는 그림들이 현재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에 비해서 현재 어떻죠? 삼성전자의 주가는 과하게 떨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뭐 그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뭐 거품기 껴서 많이 올라간 거 아니냐 양적 완화로 인해서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실적 대비해서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 주가는 나올 수가 없는 주가예요. 굉장히 싼 가격에 해당한다. 매출 대비해서 너무나도 싼 가격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에게 문제는 무엇일까? 삼성전자는 어떤 부분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주가가 상승할까? 이 이유를 여러분들께서 찾아봐야겠죠. 삼성전자의 주가에 끼치는 영향에는 저는 크게는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실적, 두 번째는 기술, 그리고 환율 안정화인데요. 이 세 가지 조건을 여러분들께 하나씩 하나씩 설명드리면서 삼성전자가 다음 주가 상승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나가야 되는지 상세하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실적입니다. 도대체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은 왜 이렇게 안 좋은가? 안 좋다고 나오는가? 분명히 실적에는 긍정적으로 나오는데 왜 이렇게 삼성전자가 안 좋다는 얘기가 나올까? 바로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슬슬 끝나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이번 연도 3월 달부터 다시 한번 슈퍼 사이클이 돌아온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돌아온다라는 이야기가 도대체 언제 돌아올지 이 타이밍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 슈퍼 사이클 왜 이렇게 중요한 거야?'라고 뭐 생각하시면 당연 자연스럽게 여러분들께 삼성신전자의 뭐 수요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삼성전자의 실적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많이 판매하니까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반도체 슈퍼 사이클은 어떻게 올 수 있을까? 그 근원 어떻게 올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과거에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왔을 때 당시입니다. 2016년도부터 왔었던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고요. 그럼 슈퍼 사이클을 분석해 봤더니 무엇 때문에 슈퍼 사이클이 오게 됐냐면 스마트폰 고도화가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열었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고도화 좀 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스마트폰의 고도화가 반도체 시장의 슈퍼 사이클의 주요 원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자, 시장 조사 업체 지금 현재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는 9일 글로벌 스마트폰 부품 시장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슈퍼사이클은 20년 이상의 장기 가격 상승을 추세를 의미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20개 스마트폰 제조업체의 평균 낸드 플래시 메모리 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14년도 3분기 기준 지금 현재 14.7GB였던 메모리 평균 용량은 16년 3분기
지금 현재 32.7GB로 123%의 성장을 기록했다. 아이폰의 평균 메모리 용량은 2016년도 3분기에 66GB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57% 정도 증가했다. 2016년 3분기 기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제조업체의 평균 메모리 용량은 27GB다. 작년 같은 기간 대비 55% 이상 성장률을 기록했다. 중국의 1, 2위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오포, 비보의 평균 메모리 용량은 35GB 이상이다. 안드로이드의 평균인 27GB보다 30% 높다. 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글로벌 시장 스마트폰 내장 글로벌 메모리 용량별 점유율은 2025년 3분기 8기가 이하가 38%에서 16년 3분기 12%로 26% 감소했다. 가장 큰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16GB는 지금 현재 2025년 3월 3분기 지금 현재 27%에서 2016년도 3분기 1년 정도 뒤져 36%로 증가했다. 전체적으로 고도화됐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상품들, 새로운 전자기기들이 반도체 호황을 불러왔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다음 이건 2017년도, 2016년도 얘기고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가 주가가 어떻게 됐죠? 삼성전자가 폭등했었죠. 엄청나게 폭등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 시기죠. 그 전에 경기 불황 겪고 미국 금리 인상 시기 겪고 지금 최근하고 굉장히 비슷한 시기예요. 그러다가 2016년도부터 주가가 150% 뛰었거든요. 이 시기에 반도체 호황을 이끌어낸 게 바로 뭐다? 스마트폰이었다. 자, 그럼 이번에 첨단 기기들 반도체 사용량을 증가시킬 키워드는 무엇이냐? 바로 자동차와 메타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최근에 자율주행의 직전에 현재 놓아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도 자율주행 3단계,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자율주행이 가능한 단계죠. 이제는 이제 차에 지금 핸들에 손을 올리라는 내용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래에 조금 더 지나면 지날수록요. 실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멈춰 있을 때는 유튜브, 넷플릭스 시청이 가능하게 만들 정도로 제도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완전 자율주행이 완벽해졌을 때에는 우리가 유튜브하고 넷플릭스를 이 해당 화면에서 자동차 화면에서 볼 수가 있겠죠. 굳이 앞에 지금 이제 어떤 자동차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안정성이 조금씩 테스트를 통해서 안정화되기 시작하면 바로 차량 내부 안에서 모든 컨텐츠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간단한 컨텐츠로 만족할 거 아니죠. 이 안에서 다양한 것들을 시청하고 다양한 행동들하고 게임도 할 수 있는 환경을 바라게 될 겁니다. 자연스럽게 이 안에 다양한 전자제품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다양한 반도체들이 차량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과거에는 안정성을 위해서 혹은 간단한 편의를 위해서 지금 현재 전자제품이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완벽하게 오락을 위해서 흥미를 위해서 사람의 시간을 보내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제품들이 들어가고 있다. 반도체가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곧 차량은 움직이는 스마트폰이라고 할 만큼의 성능을 끌어올리게 될 겁니다. 게다가 완전한 자율주행을 위해서 핵심적으로 떠오르는 건 뭐냐면 바로 5G를 넘어선 6G 통신입니다. 통신이 빠르게 이루어져야지만이 더욱더 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삼성전자도 6G, 5G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에 들어가는 통신을 위한 반도체 칩을 만들기도 했죠. 이런 반도체 칩이 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동차가 지금 조금씩 첨단화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매출을 이끌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설명을 여러분들께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게 가장 빨리 올 것 같고요. 두 번째, 지금 이게 아마 자동차가 아마 2023년도에서 2024년도 정도면 본격적으로 슈퍼 사이클의 전조 현상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 전부터 우리가 주가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바로 메타버스인데요. 메타버스 내용을 읽어보시면요. 요즘 정보기술 업계에선 작년 세계를 강타했던 메타버스 광풍이 좀 수그러들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거품이 꺼지고 있다라는 말이다. 라는 이야기죠. 왜? 이 이야기했던 거에 비해서 실제 보여지는 것이 없었거든요. 근데 실제 보여지는 것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메타버스의 시장이 본격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필요 조건이 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첫 번째, 하드웨어 인프라.
즉 AR, VR의 보급의 확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급받음으로 인해서 동영상 산업이 성장했듯이 마찬가지로 메타버스 성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AR, VR 기기들이 필요하다. 스마트폰과 같은 매개체 전자기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1년도 기준으로 가상현실 AR 증강현실 지금 이제 가상현실 VR 증강현실 AR 기기 시장 규모는 연간 1,000만 대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신제품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그리고 애플 등의 신제품 출시로 약 3천만 대까지 시장이 형성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라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카운터포인트는 2022년 VR 시장 규모를 2,900만 대, AR 시장 규모는 2,100만 대 수준으로 전망했고, 둘째로는 소프트웨어 인프라에 지금 현재 다양한 하드웨어가 보급돼야 된다라는 설명을 여러분께 드린 거예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의 인프라의 고도화입니다. 즉 3D 세계를 실제로 구축할 수 있는 기술이 갖춰져야 되는 것인데 시장 조사 기관의 옴디아는 내년부터 2000 VR 콘텐츠 시장이 VR 지금 이제 하드웨어 시장에 능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서버가 확보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상의 공간이 확보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 두 자리 뭔지 아세요? VR, AR 들어가는데 이 전자기기 만드는데 뭐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반도체 필요하겠죠. 그죠? 게다가 웃긴 건 뭐냐면 여기 밑에 보시면 3D 세계 가상의 공간을 하나 더 만들기 위해서는 서버용 반도체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이에 따른 반도체가 사용될 만한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만들겠지만 유도하겠지만 가장 큰 건 메타버스 분야가 확실히 반도체의 슈퍼 사이클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과거 스마트폰을 적극적으로 개발했던 이유가 역시는 반도체를 잘 팔기 위해서였듯이 지금 이번에 AR 글래스 또한 VR 글래스와 AR 글래스 또한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지금 현재 기기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올 수 있으니까요. 실제 삼성전자가 올해 첫 AR 글래스 제품을 출시한다. 메타버스 시대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AR 글래스 제품의 적기의 출시에 시장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올 하반기 스마트 글래스를 선보일 예정인 애플과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다라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2022년도 이번 연도 3월달 기사 내용이었죠. 뭐 여기에서 뭐 애플은 뭐 새로운 무엇을 한다, AR 한다, VR 한다,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은데 결국에는 확실한 건 지금 현재 스마트 안경, 글라스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고글도 전부 다 나올 거라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제품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초기에 과거에 갤럭시 S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이제 첫 번째 나왔었던 시기. 그때 제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면서도 조금은 부족한 기술력을 담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이런 기술들은 빠르게 매년 다르게 성장해 왔다는 것까지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 탄력을 이어가게 된다. 첫 번째 출시 이후로 이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변화를 이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 보셨듯이 메타버스 이런 실적의 증가를 시키기 위해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중요한데 슈퍼 사이클을 이끌 수 있을 만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서버다라는 설명을 여러분께 아까 전에 드린 바 있죠. 여기 보시면 서버도 굉장히 중요하다. 둘째로 소프트웨어 인프라의 고도화다. 이런 인프라를 고도화시켜서 만들어 놓기 위해서는 엄청난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 DDR5입니다. 차세대 서버용 CPU 양산이 본격적으로 진행돼야 되는데 이게 조금씩 미뤄지다가 이제 언제로 출시 예정이 진행되냐면 12월 달로 좀 미뤄져서 12월 달에 공개 예정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번 연도 12월 달에 서버용 CPU DDR5를 기준으로 한 지금 현재 차세대 반도체거든요. 이 반도체가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게 된다라고 하면 반도체 슬슬 미래 전망도 밝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기가 제일 안 좋은 시기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술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본격적으로 미국이 전기차와 그 자율주행을 탑재한 전기차와 본격적으로 메타버스 기기를 생산해내는
그 순간부터 삼성전자의 매출 실적에 대한 전망이 완벽하게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위기다, 위기다, 위기다 하는데요. 이런 위기가 거의 마지막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설명을 드려요. 아시겠죠? 조금 미뤄지고 조금 느려지는 부분이 있을 뿐 결국에는 출시될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니까 지금 현재 주가 역시나 굉장히 저평가받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현재 실적 대비해서도 저평가됐고 미래 방향성에 대해서 봤을 때에도 시장에 언제 저점을 잡을지에 대한 타이밍을 우리가 그 타이밍을 잡으려고 노력해야 될 뿐이지 주가가 이대로 떨어지고 계속해서 영원히 하락한다는 전제는 여러분들께서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성전자가 주가가 계속 떨어질 정도면요. 세계가 망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망해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그런 일이 뭐 여러분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 예상을 하고 하면 여러분들 아무것도 투자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도 그래도 재무적으로 가장 탄탄한 편에 속하는 국가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역시 망하지 않고 삼성전자도 역시 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이 들죠. 인텔의 차세대 서버용 CPU, 이거 삼성전자 CPU도 삼성전자 반도체도 아니고 인텔의 차세대 CPU가 뭐가 중요하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인텔의 차세대 서버용 CPU DDR5를 기준으로 한 차세대가 DDR5거든요 이번에. DDR5를 지금 이제 탑재한 CPU가요. 이게 머리라고 보시면 돼요. 머리. CPU가 애초에 머리거든요. 중앙 처리 장치라고 해서 인텔이 만드는 건 중앙 처리 장치고요. 삼성이 만드는 건 이 몸통하고 팔다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머리를 만들어 줘야 여러분들 팔다리를 만드는 게 의미가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텔이 이것을 출시하고 양산을 시작하는 것이 삼성전자의 실적에도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아마 이것은 메타버스 기기들을 출시하는 시기에 맞춰서 아마 출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아마 이번 연도 말에 이번 연도 이제 하반기에 삼성전자의 AR, VR 기기들도 나오기 때문에 이때 타이밍에 맞춰서 서버도 구축해놔야겠죠. 그래서 열심히 아마 노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요거 이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께서 앞서서 여러분 제가 설명드렸던 반도체 슈퍼사이클 실적에 대한 내용 걱정되세요? 저는 왜 긍정적인 내용들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들죠? 그죠? 여러분들? 이게 그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삼성전자의 실적점만 안 좋다, 반도체가 떨어졌다 이렇게 호들갑 떨면서 지금 현재 걱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까? 대단히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들. 결국 메타버스 시대가 다가오고 첨단 자동차 시대가 다가오는 건 막을 수 없는 이 흐름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뿐 타이밍만 잘 기다려 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매출 실적 성장에 대한 가능성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는 기술 혁신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새로운 또 원동력을 또 가져다 줄 수 있으니까요. 특히나 대한민국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라는 삼성의 의지를 밝혔는데요. 삼성 8년 만에 반도체 R&D 센터를 짓고 기술 초격자에 지금 현재 열심히 도전하겠다라는 이야기가 현재 나와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핵심적으로 떠오르는 것은 뭐 다 읽어볼 필요는 없고요. 지금 이제 기흥 사업장 유후 부지에 지금 현재 기초 공사 시작했다라는 내용인데요. 3 나노 파운드리 차세대 메모리가 연구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다양한 이유도 있겠지만 역시나 이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역시나 대한민국 국내를 떠날 수 없는 이유죠. 바로 이번에 사면을 받을 만한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그전 이명박 대통령에까지는 사면이 안 될 수 있겠지만 보시면 지금 현재 이재용이라는 인물은 사면을 해야 된다라는 민심도 따라줄 만큼 굉장히 현재 이미 현재 정부도 사면했다고 해서 욕을 먹는 현재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를 살린다, 죽어가고 있는 경제를 살린다라는 논점하에 풀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라서 아마 이런 사면을 위해서라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450조를 투자한다는 이야기도 직접 나왔었죠. 그래서 다양한 연구 개발을 통해서 이런 이미지 센서라든가 전 세계에서 점유율 1위를 달성하기 위해서 더욱더 높은 기술력을 추구하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예, 이미지 센서잖아요. 그 이미지 센서 어디 쓰일까요? 이미지 센서 뭔지 보일까요? 보면 이거 읽어보시면 재밌는 게 결과 나와요. 네, 보시면 이미지 센서는 카메라를 통해서 들어온 빛을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는 시스템 반도체를 말한다.
디지털 카메라와 스마트폰은 물론이고 노트북과 자동차 등 카메라가 있는 모든 전자제품에 이미지 센서가 들어간다. 자, 그러면 앞서 보셨듯이 앞으로 만들어갈 이 반도체 대형 사이클을 만들 자동차에 들어가는 첨단 기기 그리고 메타버스에 들어가는 기기에 들어가는 필수 제품을 부품을 현재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죠. 지금 삼성전자는 하나씩 하나씩 직접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러한 기술 개발을 무엇을 위해서라도 역시나 사면을 위해서라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그죠? 뭐 한 것보다 더 열심히 어필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재료를 이용해서 아마 기술 개발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역시나 실적 부분 괜찮고요. 기술 부분도 기대감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모든 부분에서 1위를 하고 모든 부분에서 다 이길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독보적인 몇 가지는 가져갈지 않을까 생각해요. 무기는.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삼성전자가 아무리 날고 긴들 결국에는 이 통화가 안정되지 않으면 주가가 이렇게 과하게 떨어집니다. 이거 누가 봐도 과하게 떨어졌잖아요. 그죠? 과하게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는 역시나 환율이 안정돼야 되고요. 즉 외국인 투자 자금들이 다시 유입돼야 됩니다. 외국인 투자 자금들이 유입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국내 시장이 안정돼야 되고요. 국내 시장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통화 스와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여태까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통화 스와프가 끊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역시나 그전 문재인 정권 수준에서 중정 정책을 많이 펼쳤거든요. 중국과 좀 친하게 지낸 정책이요. 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고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그냥 그렇다라는 겁니다. 현상을.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니까 별로 안 좋겠죠. 그러다가 이번에 윤석열 정권을 바뀌었죠. 윤석열 정권을 바꾸고 나서 다시 한미 통화 스와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시기가 바로 2022년 지금은 7월 19일입니다. 이번 연도 이번 달 19일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죠, 여러분들. 한 대략적으로 19일 정도면 한 2주 정도 뒤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주 뒤에 통합 스와프를 체결을 논의하기 위해서 옐런 재무부 장관,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 대한민국에 몇 년 만이에요. 뭐 거의 한 8년 만에 오게 됩니다. 8년 만에 오게 되기 때문에 이 시기를 중심으로 해서 통화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현재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와 다양한 이슈를 보시면서 삼성전자를 긍정적으로 보셔도 된다라고 설명드려요. 자, 근데 이렇게 마무리하면 여러분께서 좋은 내용 다 들은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의문이 드시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실전 매매 투자 전략이고요. 저는 지금 현재 이런 전략을 추천해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께 애매하게 설명드리지 않고 명확한 기준을 설명드릴게요. 전 지금부터 남은 자금, 현재 추가 매수할 수 있을 만한 자금이 만약에 있으시다면 혹은 조금씩 만들 수 있으시다면 저는 총 3번 정도의 분할 매수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장 첫 번째 시기는 앞서 말씀드렸던 가장 첫 번째 7월 19일 가장 가까운 일정이죠. 한미 통화 스와프가 이루어지는 시기가 중요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 시기에 맞춰서 통화 스와프가 진행이 된다면 논의가 되고 진행이 된다면 그때 첫 번째 한번 매수하라는 설명 드리고요. 통화 스와프가 체결이 안 되면은 찍으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통화 스와프가 체결이 되면 지금 현재 진행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공략하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이때 첫 번째 매수를 들어가시고요. 두 번째 매수는 언제 들어가시냐? 2022년도 하반기 삼성전자 메타버스용 AR 기기를 출시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본격적으로 이것들이 무엇의 사이클?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AR 기기가 출시된 시기에 맞춰서 삼성전자를 두 번째 매수하시라는 설명을 드립니다. 하반기라고 하면 언제가 될지는 예상을 완벽하긴 불가능해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10월, 11월, 12월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11월, 12월 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들께서 매수하는 타이밍은 언제냐면 바로 요 타이밍이죠. 2022년도 12월 이번 연도 말입니다. 인텔의 서버용 DDR CPU가 상용화되는 시기죠. 제가 앞서 말씀해드렸던 결국에는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만들 수 있는 삼성전 실적을 만들면서도 앞서 말씀해드렸던 가장 중요한 환율 문제가 해결되는 지금의 중요한 세 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언제 가장 첫 번째는 7월 19일 날 한번 추매 그리고 7월 지금 현재 2020년도 하반기 대략적으로 10월, 11월, 12월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삼성전자 메타버스용 AR 기기 출시 일자 나오면 그때 맞춰서 투자하시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지금 현재 12월 날짜로 인텔 서버용 DDR5가 출시가 되면 이 세 가지 타이밍에 맞춰서 매수를 하시면 충분히 좋은 매수를 타이밍을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시기만 나눠서 투자하셔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을 만한 주식이 바로 삼성전자라는 주식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이런 추가 매수만 잘 이어가시면서 좋은 타이밍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명확한 기준을 정해놓는 것이 여러분들 투자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왜? 내가 기준이 없다면 순간순간 주가가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들께서 매번 신경 쓰고 멘탈이 나고요. 최근에 그러셨죠? 주가가 반등할 때는 좀 숨 쉬어지다가 주가 다시 하락하니까 어때요? 죽을 맛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해요? 멘탈 나가서 제대로 된 매매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정확한 기준을 정해 놓고 그냥 마냥 떨어진다고 해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셔야 된다? 일정과 이슈 근본적인 분석을 한 뒤에 다음 과거 2016년도 당시 경제 위기 이때도 경제 위기였거든요. 미국의 금리 인상하는 시기가 2012년 5년도 말입니다. 이 시기 이후에 경제 악재였거든요. 우리나라 시장 계속해서 빠졌습니다. 최근하고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미국의 금리 인상 이후에 대한민국 시장이 계속해서 안 좋다가 본격적으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돌면서 날아갔던 시기입니다. 그죠? 이 삼성전자의 과거 150% 파동을 만들어냈던 슈퍼사이클과 비슷하게 현재 시기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150%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여러분에게 손실 보지 않을 수 있을 만한 타이밍까지 올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제가 앞서 말씀해드렸던 타이밍 잘 맞춰서 매수 이어가시라는 말씀 여러분께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과거에도 계속 하방 추세였어요, 여러분들. 이번에도 하방 추세가 나왔고요. 다시 이 하방 추세를 벗어날 타이밍이 곧 오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타이밍을 최바닥이라는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분명히 우리가 발목쯤까지 온 건 사실이기 때문에 좋은 타이밍에 매수만 잘 이어가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전망들이 있는데 너무 일일비하는 영상의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냥 조금 뭐 무슨 내용 나왔다고 해서 뭐 이걸로 주가가 올라갈 것 같느니 안 올라갈 것 같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많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요. 단기적인 이슈 내용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걸로 주가가 움직이냐고요. 여러분들께서 근본적으로 과거 사례에 들여서 과연 주가가 상승을 했었던 적이 있는가? 과연 이런 관련된 이슈가 주가에 정말 영향을 주는가? 이에 따른 부분을 제대로 분석하고 정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것들만 중심으로 우리가 찾아보는 것이 투자의 확실한 기준이 되고 그 투자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정보를 다 안다고 투자를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굵직굵직한 몇 가지를 잘 아는 것이 투자의 성공의 핵심 요인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요인이죠. 삼성전자의 실적을 이끌 슈퍼사이클, 두 번째 R&D 기술 초격차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이어서 진행되는 이재용 부회장이 사면 이슈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한미 통화 스와프 환율의 안정까지 여러분이 살펴보시면서 그 타이밍에 맞는 매수를 이어가신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투자를 이어가시면 충분히 성공 투자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중간중간 업데이트되는 내용이 있다면 제가 자세한 전략들 잡아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눌러두시고 매번 올라오신 영상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께서 나는 마냥 삼성전자 중장기 종목이죠. 결국에는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는데 좀 심심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단타라도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어플리케이션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어플리케이션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100포인트 무료로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급등 추천주 확률을 한 80%로 높은 확률로 여러분에게 수익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추천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주식 시황을 다 맞춰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신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맞출 수 없겠죠. 하지만 최근 하락 자리는 다 타이밍을 맞춰 버렸습니다. 그죠? 분명히 여러분들께서
매수를 좀 참아야 될 때가 있고 좀 저점에선 매수를 찍어야 될 때가 있겠죠. 요런 타이밍들을 제가 잡아 드리고 있으니까 현금 비중을 올릴 타이밍, 주식을 매수할 타이밍 잡아 드리고 있으니까 시황글도 매일 아침 8시에서 8시 30분 사이에 올라오니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주식 시장에서 스스로 투자를 통해서 성공하시기 위해서 다양한 자료들을 계속해서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좋은 자료들을 여러분들께서 공부할 수 있을 만한 자료들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뭐 공부라고 해서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최근 시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을 한눈에 정리해서 보실 수 있게 여러분 올려드리고 있어요. 스마트 그리드 관련 종목, 무슨 이슈, 왜 그렇고 관련 종목들은 무엇인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총정리까지 이렇게 착실하게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알아두신다면 당장에 나중에 투자하실 때 도움이 되시겠죠? 그죠? 여러분들께서 확인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특히나 제가 보시면 다양한 자료들을 드리지만 여기 보시면 2022년도 마지막 100% 급등주 총정리 자료집이라고 해서 이번에 새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2020년도 하반기 마지막 100% 급등주 총정리 자료집 제가 가장 강력하게 급등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종목들을 총정리를 통해서 적어 놨으니까요. 해당되는 글들 한번 확인하시고 다운로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100%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확인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요. 좋고요. 그럼 요런 종목들 이런 것들을 100% 무료로 나눠 드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가끔가다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나중에 이거 무료라고 해 놓고 나중에 유료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급등 추천주 80% 확률로 나오고 시장 하락 타이밍 다 맞춰 주고 100% 자료집까지 다 드리는 걸 왜 100% 무료로 하냐? 이렇게 퀄리티 높은 거 무료로 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왜 퀄리티가 높냐라고 설명드리면요. 단순하게 저는 이 자료들을요. 여러분께 드린다라고 생각하면 드린 자료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 저는 이 자료를 제가 공부한다고 생각하면서 올려드린 자료입니다. 그죠?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성실함이에요, 여러분들. 성실하게 우리가 이 자만하지 않고 꾸준하게 시장의 흐름을 읽어가면서 다음 흐름을 맞춰내고 다음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종목들, 가장 크게 상승할 종목들을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핵심인데 그런 성실함을 유지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저 혼자는. 그래서 저는 저의 단점을 만회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어플리케이션과 유튜브를 통해서 저 스스로 꾸준히 공부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이런 환경 속에서 현재 영상을 만들고 자료를 만들어서 올려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창피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매일매일 추천 종목들 좋은 종목 잘 고르고요. 시황도 매일매일 좋은 시황 자료들을 만들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셔도 충분히 시장에서 여러분들께서 무리하지 않고 욕심부리지 않고 대응하시는데 문제 없으니까 확인해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급등 추천주 들어가시면 있는 급등주 총정리 자료집 꼭 받아가시는 게 좋겠죠.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좋고요.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 오늘 영상 준비했고요. 이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방법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앱 스토어에 이재진이라고만 검색하시면 됩니다. 저밖에 없습니다.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앱 스토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다운로드 받으시고 그리고 제가 영상 요걸 여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의 가장 첫 번째 댓글에 제가 자세히 보기 버튼, 첫 번째 댓글이죠. 자세히 보기 버튼 클릭하시면 안드로이드, 아이폰 링크 제가 직접 달아놨습니다. 직접 클릭하시고 접속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체크하실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확인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요. 해당 어플리케이션 100% 무료로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 급등주연주 시황 자료들 많이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과 유튜브 채널은요. 저 혼자만이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닌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성장하면서 만들어갈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과 유튜브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성원에 힘입어서 벌써 3만 1,600명을 뛰어넘고 있는 이재진의 상한가리 유튜브 채널 여러분들의 애정을 듬뿍 받으면서 4만 명, 5만 명까지 여러분들 빠르게 성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간중간 더욱더 많은 좋은 정보를 전달해 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함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늘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전 다음 영상에 좀 더 유익한 내용까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따봉 버튼 눌러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